매일 아침 경제 뉴스를 틀면 거의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숫자 하나가 있죠. 청년 실업률 6.8%. 오늘 심층 연구를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이 숫자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한 자릿수이니까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굴러가고 있다는 인상을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봐도 표면적으로는 크게 나빠 보이지 않죠. 그런데 오늘 저희는 이 6.8%라는 숫자가 얼마나 정교하게 짜인 착시인지 그 이면을 차분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 고요해 보이는 통계 수면 아래를 들여다보면 이력서 쓰는 것 자체를 포기해버린 이른바 쉬었음 청년이 약 47만 명이나 있습니다. 2026년 1월 기준으로는 역대 1월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47만 명이요? 정말 묵직한 숫자네요. 네, 이 수치가 결코 가볍지 않은 게 OECD 국가 중에서 상위권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국가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꽤 방대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링크드인의 2026 최신 노동시장 보고서, 청년 일자리 기술 격차 분석 자료, 그리고 최신 글로벌 고용 통계까지 두루 살펴볼 예정입니다. 단순히 요즘 취업 시장이 어렵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맞아요. 오늘 심층 연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기술 발전, 특히 AI가 어떻게 노동시장 지형 자체를 재편하고 있는지 진단하고 여러분이 이 변화하는 시장에서 어떻게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데이터로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경제 지표를 볼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통계의 함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6.8% 실업률도 들여다보면 지난 4주 동안 실제로 구직 활동을 한 사람만 실업자로 집계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지원해도 결과가 없어서 아예 단념해버린 47만 명은 통계에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더 넓은 실업 지표인 확장 실업률로 보면 이미 16.6%에 달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청년 고용률을 보면 43.6%에 불과합니다. 2024년 5월 이후 무려 21개월 연속으로 내려가고 있는 수치입니다. 절반도 안 되는 거네요. 네, 절반 이상이 온전한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청년층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도 2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2030 청년 임금 근로자 약 811만 명 중 257만, 31.7%가 비정규직입니다. 저는 이 6.8% 수치를 볼 때마다 고장난 냉장고의 온도계가 떠오릅니다. 고장난 온도계요? 어떤 의미인지 바로 와닿는데요. 냉장고 바깥의 계기판은 정상이라고 표시하는데 막상 문을 열어보면 안에 음식들, 즉 청년들의 현실은 구직폭이나 비정규직으로 썩어가고 있는 것이죠. 계기판만 믿으면 큰 착각이 됩니다. 실제로 KDI 분석에 따르면 최근 낮은 실업률의 45에서 71%는 20대 구직 포기 증가로 설명된다고 합니다. 통계가 현실을 얼마나 왜곡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죠. 청년들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데이터를 보면 시장 구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어요. 기업들의 신규 채용 비율을 보면 경력직이 65.5%입니다. 신입은 34.5%에 그치죠. 게다가 2025년 2분기 기준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어요. 10분기 연속 감소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글로벌 기업들이 신입을 뽑는다고 올라온 채용 공고 중 61%가 최소 1년에서 3년의 경력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모순이 아닐 수 없죠. 맞아요. 이건 20살에 처음 신용카드를 만들러 갔는데 은행원이 기존 신용거래 실적이 없으면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경력이 없어서 취업을 못하는데 취업을 시켜주지 않으면 경력을 어디서 쌓겠냐는 거죠. 기업들이 예전에 갖추고 있던 인재 육성 파이프라인을 스스로 걷어냈다는 증거입니다. 불과 십수년 전만 해도 대기업에 입사하면 몇 달의 연수 기간 동안 선배들이 업무의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줬거든요. 인재를 키우는데 기꺼이 투자한 거군요. 네. 그런데 지금은 그 구조가 많이 달라졌어요. 입사 초반부터 바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인력을 원하는 방식으로 바뀐 겁니다. 결국 주니어들이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의 첫 칸을 기업이 없애버린 셈이네요. 그렇다면 기업들이 왜 이렇게 바뀐 걸까요? 단순히 경기 침체 때문만은 아닌 것 같고 사람을 쓰는 방식 자체가 변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오늘 심층 연구의 핵심 축입니다. 링크드인 데이터를 보면 기업들이 채용 부진 이유로 거시경제 불확실성을 꼽기는 해요. 그런데 노동시장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 변수는 따로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바로 생성형 AI의 전면 도입입니다. 많은 분이 AI가 일자리를 하나씩 없앨 거라고 우려하셨는데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일자리 수의 문제보다는 조직에서 일이 처리되는 구조 자체가 재편되고 있는 거거든요. 구조가 바뀐다는 말씀이군요. 네, 미국 고용 데이터를 보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나 AI 툴 활용을 필수 요건으로 명시한 일자리가 70%나 증가했습니다. 잠깐, 그 지점에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AI가 코딩도 대신해주고 기획안 초안도 잡아주면 주니어들에게는 1대1 도우미가 생긴 곳 아닌가요? 기초 지식이 부족해도 AI 도움을 받으면 수준 높은 결과물을 낼 수 있으니 진입 장벽이 낮아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 초기에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전망했었죠. 그런데 실제 데이터는 다릅니다. GitHub 코파일럿이라는 개발자 보조 AI 툴을 도입한 뒤 생산성 변화를 추적해봤는데요. 네, 많이 사용하는 도구죠. 업무 맥락을 잘 이해하고 있는 시니어 개발자는 작업 속도가 200%, 2배나 빨라졌습니다. 혼자서 훨씬 많은 일을 처리하게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반면 이제 막 시작하는 주니어 개발자는 시간 절약 효과가 10% 미만이었습니다. 10% 미만이요? AI가 코드를 짜주는데 초보자에게 효과가 미미하다고요? 혹시 AI가 잘못된 결과를 내는 경우 때문인가요?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AI가 방대한 코드를 생성하면 겉보기엔 그럴듯하지만 논리적 오류가 섞여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시니어는 보는 순간 오류를 빠르게 잡아냅니다. 능력이 크게 강화되는 거죠. 반면 주니어는 기초 지식이 부족하니 이 코드가 맞는지 검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류가 생겨도 원인을 찾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결국 AI 결과물을 판단할 도메인 지식이 없으면 AI가 도움이 아니라 걸림돌이 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신입 여럿을 뽑는 것보다 AI를 잘 활용하는 시니어 한 명에게 더 집중하는 편이 효율적인 거죠. 그 판단의 결과가 최근 글로벌 IT 업계의 채용 감소로 나타났고요. 빅테크 기업들의 신규 졸업생 채용이 25%나 줄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여쭤볼게요. 눈이 너무 높아서 대기업만 바라보니 취업이 안 된다. 일단 중소기업에서 경험을 쌓다 보면 길이 열린다는 조언. 데이터로 보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교육 시스템 문제를 짚어야 합니다. 대학 교수진의 72%는 우리 학생들은 현장에 바로 투입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72%나요? 네. 그런데 당사자인 청년 4명 중 3명, 그리고 고용주의 절반 이상은 실무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실제로 OECD의 2025 교육 지표를 보면 한국 청년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회원국 중 1위인데 같은 연령대의 대졸자의 고용률은 OECD 평균에도 못 미칩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 사이에 간극이 있는 거예요. 그럼 중소기업 이야기로 돌아와서 대기업이 어렵다면 중소기업에서 출발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한국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구조 문제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건 배가 불러서가 아닙니다. 시장 구조를 보고 내린 합리적인 판단에 가깝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이라고요? 네. 2024년 기준 대기업 평균 연봉은 7,171만 원으로 처음 7천만 원을 넘었지만 중소기업 평균은 4,447만 원에 그쳤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거의 1.6배 차이가 나는 셈이고 복지 혜택 격차까지 더하면 체감 더 벌어집니다. 단순히 연봉만의 문제가 아니군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산업 구조의 문제예요. 한국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하청 구조에 묶여 있다 보니 단가 압박을 받아 R&D나 직원 복지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한 거예요. 실제로 잡코리아 2024년 조사에서 중소기업 신입사원의 41.5%가 입사 1년 내에 퇴사한다고 나왔습니다. 이런 환경에선 실무 역량을 키워서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경력 경로가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임금 수준이 낮은 채로 비슷한 환경에서만 머물게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OECD도 지나치게 벌어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가 모든 불평등의 원인이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좁은 대기업 일자리를 두고 어릴 때부터 치열하게 경쟁하게 되고 이게 지방 소멸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그 자리에서 밀려나면 다시 올라갈 기회가 적다는 불안이 결국 연애의 견원 출산을 미루게 만드는 저출산 문제로 이어지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면 막막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이 데이터를 꺼낸 건 절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새로운 지도를 보자는 거죠. 기존의 길이 좁아졌다면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죠. 데이터가 보여주는 뉴컬러 기회 영역 3가지를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탈세계화와 리슈어링이 만드는 스마트 팩토리 분야입니다.
팬데믹과 무역 갈등을 겪으면서 선진국들이 공급망 불안을 직접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자국에 다시 제조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공장이 돌아온다면 제조업이 살아난다는 건데 예전처럼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부품을 조립하는 일자리가 생기는 건 아니겠죠? 맞습니다. 첨단 자동화 공장이기 때문에 육체 노동이 아니라 데이터 분석 애널리스트나 로봇 제어 기술자 같은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뉴컬러 직업이군요. 네, 디지털 기술이 제조와 융합된 이 분야에서 채용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회는 뭔가요? 자동화가 진행될수록 반대로 인간적인 영역의 가치가 올라갈 것 같기도 한데요. 잘 연결되십니다. 두 번째는 돌봄 경제입니다. 세계 경제 포럼은 신흥 직업 기회의 40%가 이 분야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돌봄이라고 하면 솔직히 먼저 요양원 같은 이미지가 떠오르는데요. 그 인식을 바꿔보셔야 합니다. 미래의 돌봄은 단순한 물리적 서비스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웨어러블 기기에서 수집되는 생체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질병을 예측하는 의료 데이터 과학자, 고령자를 위한 스마트홈 기기의 사용자 경험을 설계하는 실버테크 기획자 같은 신종 직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니 전혀 다른 이야기네요. 핵심은 AI가 코드를 순식간에 짜낼 수 있어도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고 복잡한 상황에서 인간적인 판단을 내리는 건 기계가 대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 공감 능력이 앞으로 더 높은 가치를 갖게 되는 거죠. 기술이 차가워질수록 사람의 온기가 더 소중해지는 거네요. 세 번째 기회는 무엇인가요? 물리적 제약이 줄어드는 글로벌 디지털 일자리의 증가입니다. 이공계, 즉 스템 분야뿐 아니라 디자인, 마케팅 분야에서도 9,200만 개의 일자리가 원격 근무로 열리고 있어요. 이제 꼭 현지에 가지 않아도 한국에서 해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달러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이 열리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미국은 스템, 즉 이공계 인력 부족을 45%를 외국인으로 채우고 있고 유럽은 여성 스템 비중을 45%까지 올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직 25% 수준에 머물고 있거든요. 경력 단절 문제와 관련이 있겠군요. 네, 원격 근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이런 우수한 인재들이 다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유망 분야가 좀 더 선명하게 보이는데요. 그런데 현실적인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문과 출신이거나 마케팅, 기획 업무를 해오신 분들은 결국 이공계 이야기 아닌가, 나는 너무 늦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거든요. 만약 모든 사람이 프로그래밍을 마스터해야 한다는 이야기라면 저도 비관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데이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어요. 채용 시정의 기준 자체가 달라지고 있거든요. 학위 중심에서 기술 기반 채용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기술 기반 채용이요? 네, 구글, IBM, 애플 같은 기업들이 상당수 직군에서 4년제 대학 졸업 요건을 없앴습니다. 실무 기술을 갖춘 인재라면 학력과 관계없이 평가받는 구조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학벌보다 실력을 본다는 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 기업들이 왜 그런 방식을 택하는 건가요? 순전히 효율의 문제입니다. 데이터를 보면 실무 기술 기반으로 채용한 직원의 성과 예측률이 학위를 기준으로 뽑았을 때보다 5배나 높았습니다. 5배요. 꽤 큰 차이네요. 게다가 기술로 입사한 직원의 근속 연수가 34%나 더 길기도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기준을 바꾸게 되는 거죠. 들으면서 예전 음악 시장 변화가 떠오르네요. 어떤 연결이신가요? 예전 취업 시장에서는 명문대 졸업장이라는 정규 앨범 전체를 제시해야 했잖아요. 그런데 기업이 실제로 필요한 역량은 그중 한두 곡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활용도가 낮은 교양 과목들로 채워져 있었던 거죠. 지금은 스트리밍 서비스처럼 필요한 역량 한 가지만 정확하게 꺼낼 수 있는 구조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잘 포착하셨어요. 미래에는 종이 이력서 대신 블록체인 기반의 개인 기술 지갑이 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기술 지갑, 스킬 월렛이요? 네, 자기소개서에 막연한 문장을 쓰는 대신 온라인에서 취득한 자격증이나 직접 만든 포트폴리오 같은 구체적인 역량 증거들을 차곡차곡 쌓아두는 겁니다. 마치 데이팅 앱처럼 서로를 매칭하는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AI 채용 시스템이 기업의 수요와 지원자의 역량을 실시간으로 연결해주는 방식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꼭 이공계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직무에 AI 툴을 잘 접목하는 역량 하나를 갖추는 것으로 충분히 승부를 걸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대규모 AI 모델을 처음부터 개발하는 역량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기존 업무에 AI 도구를 활용해서 실질적인 효율을 만드는 사람이 기업이 원하는 인재예요.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6.8%라는 공식 숫자의 이면부터 AI가 바꿔놓은 채용 구조, 그리고 10개 분기 연속 감소 중인 청년 일자리의 냉혹한 현실까지 솔직하게 살펴봤죠. 네, 쉽지 않은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팩토리, 고부가가치 돌봄 경제, 그리고 글로벌 원격 일자리라는 뚜렷한 기회의 방향도 확인했습니다. 무엇보다 학위라는 정규 앨범 대신 자신만의 뾰족한 마이크로 스킬로 승부할 수 있는 새로운 룰이 열리고 있다는 점이 희망적입니다. 막연한 불안에 휩쓸리지 말고 변화를 하나씩 준비해 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충분히 기회가 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만약 대학 졸업장이 취업의 유일한 입장권이 아니게 된다면 그 입장권 하나를 얻기 위해 20년의 청춘을 투자하는 우리 공교육 시스템은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학교와 대학, 그리고 취업으로 이어지는 이 배움의 경로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하는 시점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은 아닐까요? 공식 지표의 숫자에만 의존하지 말고 현실의 온도를 직접 느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깊이 있는 심층 연구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